안녕하세요. 백두산 호랑이도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급살에 이어서 제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합작용,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대묘미 이런 삼합의 국들이 어떠한 지지를 만나고 지지의 환경 속에 발을 내디디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오술이 정반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수기운의 해에 발을 내딛고 들어서자마자 급작용, 호랑이 굴에 해자축, 급제천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랑이 창살이 있는 철창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오술, 화운동을 하는 화풍선이 해라고 하는 수의 기운의 호랑이 굴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에 급살이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면서 단절 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자로서 제살입니다. 제살이라 하면 이 화운동의 정반대 기운이 가장 강한 지지를 만났을 때를 제살이라고 합니다. 자, 제살은 12운성 포테로서는 태지고 일명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다, 갇힌다, 그리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에서 호랑이 토굴에 호랑이 창살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호랑이 앞에 바로 호랑이가 내 앞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제살에 몸을 꼼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꼼짝할 수 없죠. 그래서 제살을 일명 수옥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갇혀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이러한 물형과 물상을 싣는 것들을 모두 제살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일을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제살이죠.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꼼짝달싹 없이 공부한다. 제살의 환경이죠. 그 다음에 연구실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갇혀서 거기서 연구하고 그리고 논문 쓰고 고뇌한다. 제살이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이것도 제살입니다. 약국에 약사가 약을 짓기 위해서 약국에 앉아서 그 반경을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처방전에서 약 지어주고 치료해준다. 이것도 제살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살이라는 환경, 즉 내가 몸을 큰 반경으로 움직여서 나의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타인 주동에, 호랑이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타인 주동에 의해서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살의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굴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굴을 지날 때 깜깜하죠. 그것도 하나의 제살 환경인데 그때 만약에 창문에 손을 뻗치면서 손을 내밀면 어떻습니까? 손이 다치고 날아가 버리겠죠. 이것처럼 호랑이 앞에 제살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호랑이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몸을 움직여서 막 설친다? 혹은 화운동의 에너지를 막 활기를 친다? 이러면 그때는 상황적으로 몸이 상한다든지 혹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살 후에는 내 몸을 가장 적게 하고 웅크리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죠. 이게 제살의 환경, 제살의 모양새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이 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든지 혹은 육체 그리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가장 작아지고 몸을 웅크리기 때문에 이 질량은 작아집니다.
그 반면에 정신적인 영역, 창조의 영역, 생각의 영역, 그리고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어지고 확장되고 커진다는 거죠. 결국 인오술 화풍선이 가장 작은 부피와 크기가 작아지는 자라고 하는 데의 환경에 가게 되니 인오술 화풍선은 가장 작아지게 되겠죠. 가장 작아지면서 호랑이 앞에 있으면서 이 호랑이를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골몰하겠죠. 그래서 이 제사를 운에는 이러한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창조하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내가 이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하는 목의 풍선은 신에서 급살작용이 있어서 문에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군에 들어가고 유가 되면은 금기가 가장 강해진다 보니까 목풍선이 가장 작아지겠죠. 그래서 제살이 되는 겁니다. 유에서 제살. 그 다음에 사, 유, 축, 금을 이루는 금풍선이 인이라고 하는 급살지를 지나서 묘에 딱 들어섰습니다. 목기운이 가장 강할 때. 그래서 사, 유, 축, 금국을 형성하는 이 글자들은 묘에서 제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 자, 진, 수를 이루는 수풍선이 사라고 하는 호랑이 굴에 정반대 기후인 호랑이 굴에 탁 들어가서 급살지를 경험하고 호랑이를 만나죠. 오. 그래서 오를 만납니다. 오가 신자진띠 혹은 신자진 글자를 가지고 있는 이 무리의 군의 제살이 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살은 자, 오, 요, 유가 제살이 되는 겁니다. 어제 배운 것에서 급살은 인신사해였죠. 인신사해. 그리고 그런데 제살은 자, 오, 요, 유, 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 자, 이 도화는 생각의 도화입니다. 생각의 도화. 생각을 얼만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창조하고 창작하고 또 지혜롭게 이 호랑이 앞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서 음양의 조화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보다는 음적인 부분에서 더 큰 확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살 세운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그 사업성의 영역이라든지 혹은 몸을 움직여서 크게 활동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시오라고 상담을 합니다. 왜? 그렇게 육신적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을 펼치고 크게 확장하다 보면 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구상하고 준비하시오. 그 준비를 통해서 다음에 뭘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오 라고 하는 게 제살운과 제살세운과 제살대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운성 포태법상으로는 태지가 되는 거예요. 태지. 엄마 배 속에서 엄마 태동을 해가지고 그 깝깝한 그 환경 속에서 태동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다. 키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옥산. 갇혀있다. 내가 어떤 반경에, 어떤 환경 속에 갇혀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성 중에서 급제천의 어떤 그런 영역은 정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천사도 얘기를 할 건데 급제천은 육신과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통변을 할 시에도 대문 밖의 확장성보다는 어떤 웅크리고 움츠리고 그 속에서 어떤 창조와 생각과 정신과 그리고 조상의 영역
그리고 아이디어 영역, 이런 영역 속에서 그것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급사를 설명드렸고 오늘은 제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